자,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제 인상 어때요? 이뻐요. 지금 이뻐요 하신 분 어디 계세요? 예, 남자분 맞으시죠? 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보는 여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 그래서 제 인상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우리 여자들은 좋아요 또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꼭 저렇게 얘기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사실 이렇게 마이크 들기 전에 가만히 있을 때 첫인상은 어떤지 솔직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첫인상.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4차원적인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평범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목해 보겠습니다.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이뻐요. 네, 남자분들하고는 진행이 좀 어렵네요. 자, 그 뒷줄로 가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앉으신 여자분께서 제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뜻 말을 걸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분께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무표정일 때는 좀 어려워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성스럽습니다. 예, 거의 좀 비슷한 질문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는 제가 인상이 정말 좋은지 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지 아니까 강단에 처음 섰을 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면 당연히 엄청 좋아요 이렇게 돌아올 줄 알고 질문을 드렸겠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그 질문을 드렸던 곳이 어느 여대였어요. 요즘 젊은 대학생들 정말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앞에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아, 그럼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맨 처음 학생이 뭐라 그래요? 까칠해 보여요. 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좋은지 알고 있으니까. 속으로 너도 까칠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도 표정 관리하고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좋은 소리 좀 들어봐야 되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그랬더니 차가워 보여.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물이 그런가? 그러고는 저기 계신 분은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도도해 보여요. 진짜 여기 이상하네. 한 번만 더 해봐야지.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은 제 첫인상이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잘난 척할 것 같아요. 표정 관리 엄청 했어요. 진짜.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잘난 척할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냐면 소통을 강의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 기법 막 이런 거 강의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막 이런 거. 지가 까칠하게 생겼고 지가 잘난 척하게 생긴 그 얼굴로 소통을 강의한다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 이거 문제다. 앞으로 10년은 저도 더 강의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정말 가슴 따뜻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가 봐도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지? 왜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뉴스를 너무 오래 했어요. 뉴스를. 자, 뉴스는 어떻게 하나요? 정자세로 앉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주시하죠. 그리고 보통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분 제 첫인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뉴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광주 MBC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는 고정이 돼 있고 시선은 또 카메라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바른 자세에 정장의 옷을 입고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정면을 주시하고 뉴스를 한 게 10년, 20년이 넘어버린 거죠. 특히 뉴스는 감정의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요. 희로애락이 표정에 담기면 안 돼요. 편파 보도 드릴 수 있잖아요. 지가 좋은 뉴스 기사 할 때 씩 웃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 뉴스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뱄던 거죠. 여러분 저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칠해 보인다, 도도해 보인다, 잘난 척 할 것 같다 까지 급기야 나오게 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말 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방송국에서 뉴스 할 일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 안 시켜줘요. 근데 이제 강의할 일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진짜가 3개 있고요. 가짜가 1개 있어요. 자, 가짜가 하나 있는데 가짜를 찾아보세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손 번쩍. 손 번쩍. 손 번쩍. 네, 좋아요. 4번. 이스토리에 거주하고 있다. 그 월산동 MBC 밑에 이스토리 있는 건 아시죠? 네, 좋아요. 네, 어쨌든 네. 자, 4번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꾸죠? 좋아요. 4번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다 그거죠 지금. 네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굉장히 기분은 나쁘네요. 네. 그러나 일단 접수. 3번, 4번 나왔고요. 1번, 2번에 걸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1번, 2번. 이 와중에 손 들어서 1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2번. 예. 네. 그럼 어떻게 마실 것 같습니까? 원샷 할 것 같다. 컵에 조신하게 따라서 마실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1번은 안 나오죠? 간혹 수업의 흐름을 모르고 1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 13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방송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맞고요.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 사진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헉, 나선희 씨 하이네켄에 빨대를 꽂으셨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펴보니 진짜 하이네켄에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뭐 일상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뭐. 네. 이과 자, 세 번째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럴 리가 없다 지금도 그런 표정으로. 네. 자, 미스 코리아 무대에서 진행을 했어요. 네. 제가 미스 코리아 후보로 출전을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 미스 코리아 무대에 선정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방금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드린 이유들이 여러분과 저와의 원활한 기류 전환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때가 1988년대 이때 제가 입사해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이거 지난 그 다음 해에 월산동 사옥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여기는 바로 옆에 궁동 사옥에 있을 때 방송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서 어렵사리 아나운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애가 표정이 밝지가 않죠.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은 1년 차쯤 되면 막 일이 너무 신나고 이랬어야 되는데 사실
사실은 이때 제가 암울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만둬야 되나 갈등을 엄청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유는 10분짜리 뉴스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라는 것은 원고를 준비하고 리딩을 하고 숙지를 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하고 의상을 구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데 2-3시간이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10분 방송하고 나면 끝나요. 너무 허무한 거죠. 그리고 너무 치장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기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더 들기 시작했냐면 기껏 방송 끝내고 돌아가면 여기 계신 우리 아나운서 부장님한테 불려갑니다. 나선이라고 하려. 네 부장님 가잖아요. 너 도대체 오늘 방송이 그게 무슨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걸로 혼나진 않았어요. 제가 방송은 좀 잘했거든요. 그런 걸로 혼나진 않고 뭘로 혼났냐? 너 머리가 도대체 그게 뭐야? 너 얼굴은 왜 이렇게 커? 야 그거 어쩔래 막 이런 거. 야 옷이 그거밖에 없어 막 이런 걸로 혼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저는 기껏 하고 갔는데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바로 이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선이야 너 내 말 잘 들어봐라. 너는 지금 10분짜리 방송을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준비하는 게 소모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하는 방송을 보는 광주 전라남북도 일대의 모든 사람들의 10분을 합해봐. 그거는 엄청난 시간이다. 그 엄청난 시간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고사하고 20시간, 30시간을 투자해도 그것은 아깝지 않을 시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보여지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게 프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멋진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맞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은 보여지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그게 프로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요. 제가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 사이즈가 일반인 사이즈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일반인 사이즈로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앉혀놓으면 얘가 이렇게 노고대대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이제 들여다보니 자, 제 얼굴에 이 각 보세요. 각.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입니다. 이 각. 근데 자기의 단점을 더욱 강조해버렸어요. 헤어스타일로. 여기도 각, 여기도 각. 더욱 각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굉장히 긴 얼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머리를 또 축혀 세웠어요. 더 길어졌습니다. 이 길이, 총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길라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신 기라성 같은 선배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머리를 왜 꼭 저래야 되냐. 그 각은 뭐 훈장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저도 아나운서나 방송인을 길러내고 강사를 길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1년차, 2년차들 보면 진짜 속 터지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이런 거 이해가 너무 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이분한테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네 분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이면서 스피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나선희 씨 나오셨고요. 방송인이자 언어 상담 전문 나선희 씨 나오셨고요. 자, 두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한 여자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전의 여자에서 어떤 여자가 제일 나아요? 지금이 제일 낫죠.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제일 지금이 더 낫다 그래요. 사실 이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대요. 안 고쳤어요. 그럼 저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고 강점을 강조하는 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과 자세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각진턱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헤어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 자, 제 헤어스타일 보면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이게 어디서 떨어졌어요? 가게에서 떨어졌습니다. 교묘하게 가렸어요. 교란 작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을 뚫고 각을 보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찾은 후로 훨씬 젊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낫다. 20대보다는 저는 30대가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30대보다는 40대에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40대보다 50대 더 할 때는 없네요. 네. 어쨌든 이거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커트를 꼭 6주 만에 절을 합니다. 7주 넘어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처지게 됩니다. 네. 딱 6주만 해야 돼요. 그런 최상의 나를 위해서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서 20대보다는 30대 훨씬 지금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저 알아보시겠어요? 3번. 오, 정확하게 하셨네요. 3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 3번 나선이에게는 그녀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알아맞추시는 분은 지금까지 강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셨다는 의미겠죠? 각이 없어, 각이. 이때는 포샵도 안 했을 텐데 진짜 각이 없네요. 맞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데요. 각이 사라졌을 일은 없어요. 이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얼짱각동. 옆으로 서서 같은 얘기입니다. 자, 젊은 분은 얼짱각도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앞에서는 옆으로 서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였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때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 앨범 사진에서 칼라 사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연중 행사였죠. 근데 그 시절에 어떻게 애가 얼짱각도를 알았을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때는 얼짱각도라는 용어조차 없었어요. 근데 애가 그걸 알았어요. 이러한 자세로 꾸준히 자신을 연구한 끝에 결국은 지금이 어제보다 낫다라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제 피눈물 나는 그 노력 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웃는 연습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가 좀 잘난 척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갈 때 일단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자,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웃으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기 입구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웃고 들어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도 나 혼자 계속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앞에 프론트에서도 막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 안내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를 보고 안 웃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 제 첫인상 어떤가요 했는데 좋은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제가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했더니 예전보다는 덜 들어요. 차갑다는 이미지를. 자, 그러면 첫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커다란 정보가 그 뒤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차갑다라는 이미지, 첫인상을 줘버리면 뒤에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재밌게 해도 별로 재밌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웃고 시작하고 좋은 이미지로 시작하면 저 사람 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맥락 효과입니다. 뒤에 다른 정보하고 맥락을 이루어서 결국은 좋은 이미지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게 1,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먹혔거든요. 그냥 환하게 웃고 있으면 훨씬 예전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1, 2년 전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너무 나이 먹은 여자가 막 너무 막 웃잖아요. 그래도 무서워. 진짜 전에는 그냥 좀 웃으면 좋았어요. 그냥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막 웃으면 막 무섭단 말이에요. 큰일 났더라고요. 앞으로 10년은 더 강의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중년이 되면 자기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는 것만으로는 아니다. 이제 눈빛에 좀 나이에 걸맞는 그윽하고 편안함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눈빛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연습을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지금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웃고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하고 이제 눈빛에다 가는 거죠. 그 눈빛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대한주택개발한테만 제가 팁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 쉽게 안 푼 제가 얼마나 그거 연구해서 얻어낸 건데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에서 출발은 눈 맞춤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눈을 맞추라 그러면 이렇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노려보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조금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한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눈빛은 어디에서 나올까를 제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계속 움직임 없이 쳐다보면 노려보거나 째려보는 눈빛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눈을 이렇게 맞춰요. 저랑 지금 실습하시는 겁니다. 자, 눈을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왼쪽 눈동자에 주시를 했다가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옮깁니다. 그러면 깊고 그윽한 눈빛이 됩니다. 일명 제비들의 수법이죠. 자, 제비들은요, 그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녀를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이게 제비들의 수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냐면, 상대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나는 이 순간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죠. 그렇죠? 그리고 제비들은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그 정말 눈물겨운 결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얻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부분 제가 남자분하고 이거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막 못 견디고 시선을 떨어뜨리세요.
근데 끝까지 저를 봐버리시구만요.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해버려요. 그냥 끝까지 봐버려요. 전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거죠. 기분이 상하네요. 몹시 진짜 좀 어색하고 막 민망해요. 그런 기색 전혀 없으세요.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불편해. 제가. 그래서 여자분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눈동자. 오른. 아니,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지. 또 방정 그냥 왼쪽으로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하루아침에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나선 스피치 센터에 그러니까 누구 귀한 분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눈을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몇 마디 하잖아요. 가실 때 꼭 카드 끊고 가더라고요. 완전 성공이죠. 완전 성공. 뭐 말을 저희 프로그램은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해요. 그렇게 연습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 속 다 알아요. 근데 언어 폭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언어 폭행은 내가 상대에게 언어로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 폭행이라는 말에는 공감하시죠? 근데 제가 가만 볼까요? 언어 폭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폭행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상폭행입니다. 인상폭행.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존재 자체가 폭행인 거죠. 존재 자체가 폭행이에요. 그가 거기 있음으로 폭행이라고요. 굉장히 찔려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지금. 자, 우리 조직 굉장히 고소해하는 분도 보이고요. 나 시선 처리 잘해야지. 진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맞아 하고 이렇게 딱 명단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런 남자 한 명 있어요. 그저께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 엄마가 아빠한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가 직접 얘기해라. 우리 아들이. 아빠는 엄마가 좀 해주세요. 네가 직접 얘기해. 그럼 안 할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선욱이가 이러는데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대본에 뭐라 그래? 그 새끼 지가 직접 전화하지 어째서 자네한테 그랬단가 그러세요. 그래서 아빠는 어려운가 보지. 어렵기는 무엇이 어려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내가 픽업을 했는데 어렵기는 무엇이 어렵다고. 그래서 새끼 겁나 기분 나쁘네. 직접 전화하라서 전화 딱 끊고. 그거 보면은요. 자,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치킨 맥주 시켜놓고 파티, 송년 파티 난리가 났어요. 기분 좋아요. 엄청 막 TV 보고 막 마시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들어간다. 그 순간 애들이 전화를 딱 끊고 갑자기 레포트가 밀렸다며 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 남편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다 데려다 줬다는데 내가 이렇게 자상한 아빠라는데 애들은 아빠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게 폭행이라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무슨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분위기를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가만 보니까 제가 그 인상폭행의 주범이더라고요. 왜 그걸 알았냐면요. 저는 제가 인상 좋은지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랑 정말 막역하게 친해진 친구들이 나중에 꼭 하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저랑 친해진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 자기 처음에 진짜 불편했다. 내가 왜? 아니 그냥 막 새침하게 생겨갖고 말도 붙이기 힘들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막 사투리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안 하면 흉볼 것 같더라고. 되게 불편했어. 하여튼 알고 보니 되게 허당했는데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친해지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소통에서 굉장한 장애 요소죠. 언로를 차단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의 입을 얼어붙게 하고 마음을 얼어붙게 한다는 그 대상이 나라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가만 보면 때려보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투시하는 것 같은 제 눈빛을 고치기 위해서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이러한 노력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무슨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꾸 벽에 부딪히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봐도 틀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달라지고자 하는 노력, 자세, 이게 배려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 내가 내 표정과 내 눈빛을 상대에게 좀 오픈 마인드처럼 열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하고 소통하기 쉬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자, 상대방이 뭔가 공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개 끄덕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무슨 언어적인 테크닉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들은 소통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연말 분위기에 제가 좀 소녀 감성이 아직 남아가지고 이렇게 막 눈만 내리면 지금도 일단 좋아요. 그래서 퇴근길에 그동안은 저도 바쁘고 남편도 너무 바빠서 둘이 한가하게 이렇게 식사를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외식이나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이제 카톡으로 남편한테, 나 집에 가는 길인데 지금 눈발 날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눈 온다도 아니고 눈발 날려, 이거 어감만 갖고도 좀 감성적인 멘트 아니에요? 눈발 날려, 이렇게 보냈다고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운전 조심해. 운전 조심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멘트를 날렸는데 돌아오는 답은 굉장히 데이터적인, 눈이 내리면 운전 조심해야 된다라는 데이터만 우리 남편은 날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제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고3 때, 제일 중요할 때. 근데 이제 저는 전남대학교를 가고, 이놈은 지가 가려고 했던 서울의 모 대학을 가지고 재수를 한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고 갔냐면 손에다 도장을 찍고 갔거든요. 내가 서울 가서는 절대 광주 안 내려온다. 내가 장원급제에서 이도령이 되어서 내려올 때까지 절대 안 내려오니까 너는 춘향이가 되어서 기다려달라. 그리고 도장을 찍고 간 놈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저는 정말 1년 동안 광주에서 수절을 했죠.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1년 수월했어요. 그 흔한 미팅 한 번 안 하고요. 이도령을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뭐 장원급제요 뭐 이런 소리는 뭐커녕 전화도 없고 뭐 편지도 없고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렇게 1년 2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놈한테 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면 이렇게 막 순번 대기표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늘 도전 정신이 강한 한 남자가 있어서 저만 가면 우연을 가장해서 그 앞에 늘 있었던 남자. 이 남자가 이제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삼삼오오 때를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막 여전히 그 옛날 이도령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소식도 없는 그 야속한 그 놈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앞에 막 나타나는 거죠. 그날도 교문 앞에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야야야 선이야 저기 좀 봐봐.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그 도전정신 강한 그 남자가 그날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봤더니 보도블럭에 아예 쭉 어깨 처져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몇 시간 전부터 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손에 빨간 풍선을 들고 있어요. 실에 매달린 노면 날아가는 헬륨 풍선. 친구들이 갑자기 잘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남자에게 이제 옆으로 갔죠. 오늘은 또 뭐냐 이제 그러고 갔어요. 이 남자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 한 남자의 찢어진 작은 눈 안에 그 많은 눈물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렁그렁하게 고여있는 채로 저를 약 10초가량 쳐다보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선이었죠. 지금 어쩌자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남자가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어깨는 쭉 처져가지고 왠지 내가 이 남자를 오늘 거두지 않으면 이 세상을 하직할 것만 같은 그 어깨를 하고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가 울먹했더라고요. 나는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나한테 남자가 갖고요. 그러고서는 그 남자는 그 말만 하고는 되돌아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저도 집에 가야죠. 그리고 얼떨결에 이제 풍선 들고 버스를 탔거든요. 시내버스가 10,000원 버스예요. 풍선이 터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온몸으로 이 풍선을 사수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그러고는 안전하게 이 풍선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저녁에 풍선을 넣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자꾸만 그 말이 맴도는 거. 나는 네가 남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한참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풍선이 천장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자니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미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저는 이도령만 생각하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늘 제 앞에 와서 저에게 막 했던 말들 중에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자로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구나. 나는 차라리 이렇게 괴로우느니 네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으면 좋겠다. 네가 남자면 상대 뒤에 가서 마음껏 막걸리 퍼마시고 아무 데서나 얽혀져 잠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랑이 우정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네가 여자고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렇게 힘이 들구나. 난 차라리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는요 한순간에 훅 갑니다. 2년 동안 버텼는데요. 그날 밤 제 마음이 이 남자의 사랑이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려서 제가 날이 새자마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놈은 2년 동안 편지 한 통도 없는데 제 전화 받은 그 남자는 전화 받자마자 용수철처럼 튀겨져가지고 저기 100m 전방에서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달려오는데 멀리서 봐도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생각,
내 전화 한 통화에 저렇게 입이 귀에 걸려 달려오는 남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남자랑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애를 해서 8년 연애하고 91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코끼에서 살고 있어요. 결국 그 남자는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 성공한 거죠. 우리 남편한테 내가 성공한 거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이 별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되면 그게 성공이죠. 그리고 제가 이 스토리를, 제 러브 스토리를 늘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결혼하고 10년쯤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질 급하고 술 잘 마시는 남자하고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이제 옛날 스토리 다 잊어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나운서 경력 후로 첫 강의를 갔는데 그때 초짜 강사 때예요. 저기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으로 강의를 갔는데 오후 1시이었거든. 지금도 생생해요. 강의 현장에 딱 갔는데 이분들 1년 장기 연수생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1년 동안 강의만 받다 보니 뺀질뺀질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좀 강사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니까 어떤 분 막 돌아다니면서 아유 우리 강사님 실물로 본 게 훨씬 미인이시구만 막 이러면서 뺀질거리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상했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정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따요 그러지 말고 쌀쌀 합시다. 우리 밥 막 먹고 막 배도 부르고 잠도 오고 그러지 마. 아니 첫사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지금만 같아도 제가 예? 그럼 선생님부터 첫사랑 얘기 들려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노련하게 이랬을 텐데 그때 제가 초짜였잖아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방금 이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첫사랑 얘기 하라니까. 근데 의외의 반응 끝날 때쯤 되니까 다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감정이입 완전 시켜갖고 끝나고 나니까 엄마 막 이러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제가 멜랑꼴이 해줬어요. 아 맞아 저 왼수였지만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었지. 맞아. 그리고 제가 초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평소 같으면 저도 일하고 우리 남편도 일하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고 밥을 차릴 때 화가 나죠. 나도 돈 벌고 지도 돈 버는 왜 나는 밥만 차리냐?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날은 예외였어요. 우리 남편은 제가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거실의 모습 여러분 그려지시죠? TV를 보고 거실에 눕 이렇게 있습니다. 배 위에 항상 리모컨이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초심에 가득 차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사랑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거실에다 대고 잔뜩 코맹맹이 소리로 자기는 그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어 이랬어요. 우리 남편 TV 보다가 내가 뭘 하겠는데 아니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미쳤는갑네. 이리 오서 밥이나 먹세. 밥이나 먹어.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바가지를 막 긁었어요.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화가 나서 막 바가지를 긁었더니 그때 우리 남편이 제 2탄을 터뜨립니다.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1탄, 제 2탄. 이 사람아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봐.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자네 알지? 나 솔직히 나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없어.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사람아 그때 자네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나 죽고 싶었던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상황 그건 지금도 꿈에 벌떡벌떡 나와 이 사람아. 근데 그 상황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 나 진짜 기억은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아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을 것이네. 그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인 한잔 할까? 다시 급 진전. 그런 남편이
눈발이 날리네. 운전 조심해. 다시 돌변이에요. 결국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성적인 멘트,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감대 형성을 하게끔 할 수 있었던 말들은 항상 감성적인 멘트들입니다. 자료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성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은 감성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이 소통은 똑딱 핑퐁이다입니다. 그러면 이 똑딱 핑퐁이 왜 나왔을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탁구를 할 줄 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환자들이 말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탁구로 시작을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환자들하고 탁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탁구는 게임용 탁구가 아니에요. 환자가 어떤 공을 쳐도 사나운 공을 쳐도 받아주기 좋은 바운드로 또 공을 넘겨줍니다. 어떤 사나운 공을 줘도 또 모든 공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바로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스트로크는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달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바로 그런 대화가 똑딱 핑퐁의 대화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게 정말 강한 스매시를 날려서 상대를 때려잡는 대화, 그 대화는 당장은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은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트로크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바로 칭찬, 격려의 말들입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바로 똑딱 핑퐁과도 같은 그런 대화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상대에게 그렇게 인간미 넘치는 스트로크와 같은 대화를 많이 나눠주는 거라고 하죠. 예전에 푸죽간에 고기 파는 백정은 천한 직업이어서 양반이 가서 함부로 대했어요. 야 이놈아 고기 한 근만 떠라. 고기 한 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나으리가 고기를 들어가서 보니 천한 직업이긴 한데 너무 연기가 지긋해요. 그래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뜨게나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이 화가 났겠죠. 벌어. 야 이놈아 똑같은 고기 한 근 양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 이 백정이 뭐라 그러냐면 나으리의 고기는 야 이놈이 떴고요. 나으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떠서 그렇습니다요. 라고 했답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고기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게 똑딱 핑퐁과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대한주택개발에서도 조직 안에서 이렇게 똑딱 핑퐁과도 같은 대화로 2016년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